손해본 금액이 중견기업 연봉이 빠졌어요. 이 정도 금액 빼주면 나가 사겠다. 거의 반 협박이었죠. 근데 그때 팔 걸 하는 차도 있어요. 아, 그때 팔았을 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스마트 정실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고차 컨설턴트 정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광주 중고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조금 모셨는데 네. 중고차 판매 쪽 일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일단 제가 좀 중고차를 지금 한지는 거의 한 10년 차 정도 우연치 않게 시작했던 이유는 제 친구가 이제 중고차 딜러들에게는 약간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SK 엔카가 있어요. 거기 출신인데 걔가 엔카 출신이어서 딜러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반떼 XD를 수출을 보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월급 이상을 차 한 대 팔아서 벌더라고요. 야, 장난하냐. 너 지금 저거 한 대 팔아서 내 월급 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놀면서 하던 애가 돈을 저보다 많이 버는 걸 보고 쟤보다는 더 부지런하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뛰어들었던 게 벌써 10년이 됐네요. 중고차 매매 단지가 풍암지구에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다른 지역도 있고 그런가요? 지금도 있는 데는 하남. 그 하남 쪽에도 매매단지가 꽤 커요. 거기가 있고 풍암 매매단지. 그 다음에 K카는 저쪽 송암공단 쪽에. 그렇게 뭐 크게 하나, 둘, 세 군데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풍암 매매 단지가 가장 규모가 큰가요? 그렇죠. 전국에서도 저희 풍암 매매단지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죠. 매매단지에 있는 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예요. 그렇게 딜러들이 모여있는 상사가 있고 그렇게 상사가 운영이 되고 그런 상사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풍암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그 다음에 오토파크, 오토갤러리, 그 다음에 M+ 이렇게 단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광주 사람들 기준으로 중고차를 이제 맘먹고 찾아보면 어떤 식으로 구매를 어디에서 보통 많이 하나요? 일단 과거에는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많았는데 점점 몰던카라는 사이트가 좀 활성화되면서 몰던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는 소비자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광주 지역에서 국한돼서 차를 사려고 몰던카를 봤는데 엔카를 많이 또 보시죠.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주에 들어와 있는 차들은 100% 몰던카를 찍어야 돼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몰던카를 보면 광주에 있는 차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카는 선택적인 촬영이에요. 거기는 광고를 낸 사람들만 엔카를 찍거든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중고차를 살려면 결국에는 몰던카를 보면 다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광주광역시 중고차 조합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전체적으로도 중고차 시장이 안 좋지만 광주 중고차 시장은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 주로 해가지고 재고가 끝났어요. 이게 왜 재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2월 달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중고차 거의 폭락이었죠. 폭락. 그렇죠. 네, 폭락이었는데 제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에 손해본 금액이 중견기업 다니시는 연봉이 빠졌어요. 진짜 그게 빠지니까 내가 작년 한 해 뭐 했지? S클래스에서 1,000만 원, 7시리즈에서 1,200 정도 손해를 봤어요. 안 믿겨지실 거예요. 뭔 차에서 그렇게 손해를 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값이 그만큼 비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값에 저희가 차를 사왔는데 금리 여파로 차값이 완전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거를 못 버티는 분들은 많이 중고차 시장을 이탈을 했죠. 진짜 이때 당시에는 소비자분들이 중고차가 폭락한다는 걸 아니까 저희한테 전화하면은 그 얼마까지 빠져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문의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정도 금액 빼주면 나가 사겠다. 너네 요새 막 이제 거의 반 협박이었죠. 근데 그때 팔 걸 하는 차도 있어요. 아, 그때 팔았을 걸. 그렇네요.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더 내려갔죠. 아, 그래요? 중고차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차 매입을 많이 하는데 수입차가 대당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매입을 해도 그거를 뭐 5대만 매입을 해도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분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재고금융이라 해가지고 상사에서 받는 대출 금액이 있어요.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일정 비율을 캐피탈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캐피탈에서도 재고금융 금리를 올려버렸고 더욱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까지 줄여버렸어요. 만약에 그 차를 재고 상환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차는 날아가는 거예요. 캐피탈사에서 차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담보로 잡고 있는 거. 그렇죠. 차를 담보로 잡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차는 날아가 버리는 거고 초반에는 눈치 게임 했어요. 설마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겠냐 그랬는데 그게 2월 달에는 다 떨어졌죠. 근데 지금 특이하게 그게 또 역전됐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금방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시장 지금 금액이 많이 폭락됐고 안 좋지 않냐 하는데 그게 저번 달부로 바뀌었어요 또. 지금의 매장에 저희 사무실도 그렇지만 차들이 매입이 잘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차가 판매가 더 빨리 되고 오히려 신차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신차는 조금 꺼려 하세요.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진짜 조금 죄송하게도 많이 안 좋지만 네. 이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지금이 중고차를 사기 좋은 시기인가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정말 사기 좋았던 시기는 한 3월 달에는 정말 쌌죠. 너도 나도 다 차를 던지려고 했었으니까 금리 더 오를 것 같지 않냐 그 한번 말을 여쭤봤잖아요. 그게 제가 본격적으로 터질 게 저는 한 하반기부터 소비자분들 여력이 안 돼서 판매하는 차가 많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겉보기엔 안 좋아도 이제 아무 탈 없이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좋은 중고차를 네. 이제 고르는 뭐 팁이 있을까요? 중고차를 고르는 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좀 피해야 되는 그거를 몇 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뭐 성능 기록부 같은 거를 봐보시면 일단 사고나 그런 건 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차를 정말 잘 아시는 분 아니라면 사고 난 차는 특히 앞에 사고 난 차는 될 수 있으면 피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수리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그거를 고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중고차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20만 킬로 안에 있는 차들은 엔진이나 미션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래도 한 달 또는 2천 킬로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20만 킬로가 넘어가 버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마자 그거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 좋아하는 튜닝카 좀 고출력 차들은 아무래도 그 전 차주분들이 그런 차를 막 밟고 다닐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막 밟고 다녔다는 거는 엔진에 그만큼 무리가 갔을 거고 방지턱도 그분들이 갑자기 막 80으로 달리다가 살짝 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부 부품도 안 좋을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시면은 좀 그게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중고차를 사러 오는 손님 중에 네. 딜러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비사. 정비복 입고 오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면은 사실 저는 편해요. 왜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차 보세요. 그 키 드리고 저는 뒤에 빠져 있으면 되니까 제 입장에선 편해요. 듣는 귀가 다르고 맞는 코가 달라요. 뭐 엔진 소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요? 저희가 일반적인 주파수 때 그냥 동동동 이걸 듣는다면 정비하시는 분들은 미세한 주파수까지 다 들어요. 예, 왜냐면 자기들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진짜 정비하셨던 분들은 보는 방법이 달라요. 보는 루트도 다르고. 혹시 내 차를 팔 때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있나요? 가장 좋은 거는 조금 귀찮더라도 많이 비교해야죠. 그렇죠? 예, 많이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금액을 주는 곳에다 파는 게 네네.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멘탈이 강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버티셔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차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